자, 저는 지금 실내에 탑승했습니다. 탈 때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탑승을 했거든요. 근데 타고 내릴 때 이 손잡이의 역할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여태까지 다른 차에서 보지 못했던 지갑이 있네요. 네, 지퍼까지 되어 있고요. 오, 네, 훌륭합니다. 네, 이렇게 지퍼백이 있고요. 또 그리고 여기 백이 있습니다. 백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봉다리 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이제 USB 이렇게 꼽아갖고 뭐 태블릿 같은 거 충전하면서도 볼 수 있게 USB 충전기도 양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여기 형상이 보면은 이렇게 파여 있어요. 그래서 무릎 공간을 조금 더 증대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등이 여기 슈퍼 LED가 들어갔나 봐요. 네, 아주 조그만 동그라미 하나인데 굉장히 밝아요. 와이드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어서 개방감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받이 각도가 어느 정도까지 조절되는지 궁금하셨죠? 등받이 각도는 네, 여기까지 이 정도 릴렉스하게 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등받이 각도를 갖고 있습니다. 머리 공간은 제가 앉았을 때 이제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 공간인데요.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네. 자, 꼿꼿이 한번 세워볼까요? 네, 꼿꼿이 세웠을 때는 주먹 하나는 아니고 손바닥 하나 정도는 들어가는데 머리카락이 닿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에어컨 송풍구가 2열 송풍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포켓도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자, 팔걸이 한번 내려보도록 할까요? 네, 팔걸이 내렸을 때는 이런 자세가 되겠네요. 조금 이제 좀 눕힐게요. 네, 이제 좀 편하네요. 네, 이렇게 편하고 일어설 때 이렇게 다시 손잡이 잡고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퀄팅 시트가 적용이 되었고요. 지금 프리미엄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옵션이어 갖고 위에는 스웨이드의 아주 좋은 느낌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아주 잘했어요. 전체적으로 스웨이드를 쓰면 땀이 흡수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위쪽은 가죽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스웨이드가 적용되어 있어서 실제로 머리가 닿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땀이 흡수가 안 되게 물론 걸레로 이제 청소가 용이하게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아주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옷걸이 마련되어 있고요. 네, 커튼은 없습니다. 커튼은 없고요. 네, 이렇게 뒷자리 리뷰 마무리하고요. 앞자리로 가실까요? 네, 자,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방 시계 뷰는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앞쪽에 이렇게 파노라믹 타입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이게 적용된 차량이 이제 K8과 그리고 카니발 차량 그리고 스포티지 중형급에도 이렇게 대형 디스플레이를 넣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위쪽에는 좀 와이드하게 이렇게 넓게 펴져 있는 듯해서 전방 시계는 매우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위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쪽에는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어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개방감을 좀 선사하고 있고요. SUV에서는 선루프의 장착 비중이 승용차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한 30% 정도 넣으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선루프는. 자, 그렇게 되고 블랙박스 빌트인 캠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룸램프는 이렇게 LED로 적용되어 있고요. 네. 자, 여기 SOS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를 누르면은요, 긴급 군합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위치까지 파악이 돼서, 시간과 위치까지 파악이 돼서 신고가 되니까요, 통화를 하면서 군합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근데 예를 들어 기절을 할 정도의 사고, 그러니까 에어백이 터진다면은 자동 신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아 커넥티드의 군합 서비스를 정말 목숨을 구했다, 이런 사례들도 저희가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포티지 차량 같은 경우에 연비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이 차량에는 기름이 총 4칸으로 나눠져요. 칸칸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4분의 3칸 정도 들어있는데 53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은 이제 가죽 핸들이 적용되었고, 음가구에서 기아 로고가 들어갔고 크롬 링이 들어갔네요. 자, 핸들은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그래비티 차량인데요, D컷 핸들은 아닙니다. 원형 핸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패들 시프트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패들 시프트
이제 기어를 변속할 수 있는 수동 스포츠 모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 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 쪽에는 위쪽은 이렇게 좀 평평해요. 평평하다가 이렇게 곡선이 지게끔 이렇게 우드가 적용되었고, 마찬가지로 뒤랑 똑같이 인사이드 도어 핸들은 이런 디자인입니다. 네, 메모리 시트가 적용되었는데요. 없어진 버튼이 하나 있어요. 세트 버튼이 없어졌죠. 그냥 1번 길게 누르면 저장되는 거예요. 네, 1번 길게 누르면 설정이 저장되니까 굳이 세트 버튼이 사실 있을 필요가 없었죠. 짧게 누르면은 그냥 불러오기, 그 다음에 길게 누르면 저장. 네, 버튼이 하나 없어져서 더 심플해진 것 같아요. 네, 작은 차이지만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스포티지에서 이 계기판이 굉장히 귀중하잖아요. 이 귀중한 계기판과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듯한, 이렇게 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고 있는데요. 송풍구가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게, 보통 송풍구는 이렇게 네모나거나 길쭉하거나 타원이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약간 이렇게 이런 형상의 에어컨 송풍구는 정말 보기가 드뭅니다. 네, 이런 부분 굉장히 신경을 잘 쓴 것 같고요. 하이그로시랑 크롬으로 덧대어서 고급감 향상에 도움을 줬습니다. 비상등 위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우드 그레인이 무광으로 적용되었습니다. K8에 들어가는 터치 전환 공조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지도, 이렇게 미디어 같은 거 볼 때는 요 위에 이렇게 종이 비행기 모양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람개비 모양을 선택하면 이제 에어컨이나 히터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게, 공기청정 모드도 있죠.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일반 차량에 없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드라이브 온리 모드예요. 드라이브 온리 모드를 키면 옆자리에 대한 에어컨이나 히터 기능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되겠죠. 운전자만 타니까. 하이브리드에서 전기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것은 곧 연비 향상을 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점도 세심한 배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센터 콘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에는 사실 호불호가 갈려요. 하이그로시라는 재질에 대해서는요. 어쨌든 관리를 잘 못하면은 이렇게 먼지나 지문이 잘 찍히기도 하죠. 그런데 또 관리를 잘 해놓으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임은 분명합니다.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만졌을 때 감촉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네, 위쪽으로 이렇게 열어보면 핸드폰 무선 충전이 지금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USB 핸드폰 충전, 그 다음에 시거잭 소켓도 달려 있습니다. 아마 NQ6에서는 시거잭 소켓은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시거잭 소켓은 점점 사라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온열 시트, 핸들 히팅, 그리고 통풍 시트가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들을 보면 핸들은 따뜻해진 건 여기 달려 있고, 뭐 여기 달려 있고, 조수석 히팅 시스템은 또 저쪽에 달려 있고, 이쪽 문에 달려 있고, 그러면 사실 운전자가 켜주고 싶어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 정말로 잘 바뀐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네, 기어 노브 부분입니다. 네, SBW, N단, R단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파킹 하실 때는 이렇게 버튼 누르시면 그냥 바로 파킹이 되는 거예요. 익숙치 않다고 예전에 이렇게 망치 기어, 그러니까 부처 타입 기어죠, 그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돌리는 타입으로 가는 게 이제 기아 자동차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기어를 버튼으로 누르는 방식도 있거든요. 근데 버튼으로 누르는 방식보다는 이게 좀 오타 확률도 적은 것 같아서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자, 서라운드 뷰를 보도록 할게요. 네, 서라운드 뷰에서 지금 보면 왜곡이 거의 없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핸들이 조향함에 따라서 예상 위치를 노란 선으로 표시를 하고 있죠. 이대로 후진하면 노란 선에 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360도 이렇게 파노라마 뷰 모드, 지금 내 차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픽화 시켜서 보여줍니다. 네, 여기 오수관이 있고요. 네, 매놀이 있으니까 빠져 죽으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입니다. 네, 마치 항공에서 찍은 듯한 그런 뷰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이제 보면은 에코, 기름을 가장 적게 먹는 모드, 스포츠, 차량을 강렬하게 달리게 해주는 대신에 어느 정도 연비를 포기하는 모드가 되겠고요. 네, 스포츠 모드를 넣으니까 바로 엔진이 구동하네요. 그 다음에 스마트 모드,
그때 예를 들어 막히는 상황이면 에코 모드로 가다가 좀 운전자가 뭐 좀 이렇게 격렬하게 운전한다 그러면 스포츠 모드로 알아서 절취하는 그런 모드가 스마트 모드라고 보면 되겠고요. 가솔린 디젤 엔진에 비해서는 터레인 모드, 그러니까 눈길, 흙길, 자갈길 이런 것에 대한 터레인 모드가 없다는 게 하이브리드에서는 한 가지 단점일 수는 있겠네요. 네. 자, 이 버튼은 경사로 내리막길에 갈 때 보시면 이렇게 경사로 저속주행 시스템이 켜짐 이렇게 나오시죠. 네, 경사로로 내려갈 때 너무 경사가 이렇게 가팔라서 무서울 때 눌러 놓으시면은 알아서 천천히 가주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오토 홀드 기능은 신호를 대기하고 있을 때 브레이크를 대신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되게 좋아졌어요. 이게 뭐가 좋아졌냐면요, 오토 홀드를 지금까지 출시한 대부분의 기아 자동차들은 오토 홀드 기능을 시동 키고 무조건 한번 눌러줬어야 돼요. 처음에 한번 눌러주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메모리, 오토홀드 메모리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기능이 들어갔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냐면은 내가 전날에 오토홀드 기능을 켜놓은 상태에서 차에서 내렸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출근하려고 시동을 걸면 오토홀드가 걸려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 거랑 그런 부분이 바뀌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세요. 정말 좋아졌으니까요. 아주 작은 차이지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시연을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오토홀드 기능이 걸려 있습니다. 오토홀드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제가 시동을 끄겠습니다. 자, 시동을 껐습니다. 시동을 끈 다음에 다시 시동을 걸면은 메모리 기능이 없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오토홀드 기능이 켜지지 않습니다. 다시 눌러야 되거든요. 그냥 시동만 걸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시동 겁니다. 네,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토홀드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저장해주는 기능도 새롭게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도 업그레이드 된 점 중에 하나겠죠. 네, 지금 이렇게 시승길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차들을 시승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은 유튜버로서 아주 큰 기쁨입니다. 자긍심도 좀 들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 영상 보고 조금이라도 좀 기뻤거나 이런 기능도 있었어 좀 이렇게 놀라웠거나 아니면은 즐거웠던 기억이 있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 같은 크리에이터들한테는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여기 델타 글라스가 있어서 일단은 시야가 좋네요. 이제 송풍구가 네 군데나 마련되어 있어서 그런지 에어컨이 엄청 시원하고 빵빵합니다. 네.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에어컨, 히터 이런 거 춥고 덥고 이런 거 싫잖아요, 우리. 네, 그런 거를 좀 쾌적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스포티지는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아빠가 많이들 구입하는 차량이에요. 이제 출퇴근할 때는 소형차들로도 충분한데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차크닉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모차 뭐 이런 다양한 짐들을 많이 싣고 가족끼리 여행을 떠나기도 정말 좋은 차량이고, 그리고 또 연비도 좋아서 부담이 크게 없잖아요. 이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인 연비가 16.3이에요 16.3이면은 사실 모닝이랑 대비해도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1km 밖에 차이가 안 나요, 모닝이랑. 그리고 K3 정도의 자동차 세밖에 안 내잖아요. 1600cc니까. 무상보증 기간은 3년에 6만 킬로까지고요. 엔진 미션은 5년에 10만 킬로까지 무상 AS가 돼요. 근데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에 20만 킬로까지 고압 방전 배터리 포함해서 그만큼의 보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하이브리드 엔진 생소한데 나 혹시 이거 샀다가 괜히 나중에 수리비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년 20만 킬로면은요 대부분 그 전에 고객님들이 차를 바꿔 타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이번에 플랫폼이 바뀌어서 플랫폼이 3세대 플랫폼이 들어갔습니다. 3세대 플랫폼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사실 1시간 이상 걸리는 이야기인데요. 그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안정성이 기존 세대에 비해서 뛰어나게 발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베이스는 사실 투싼이랑
투싼이랑 DM8이랑 같은 베이스이기 때문에요. 휠 베이스도 이제 투싼이랑 똑같이 2755mm고요. 실내 공간 거주성은 똑같다고 보면 되고, 차값은 이 차량이 투싼 대비해서 8만 원이 더 비쌉니다. 물론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은 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아가 디자인 경영을 선언한 다음부터는 정말로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느 회사의 차량에 비해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깜빡이를 켜었을 때 옆 차선에서 차량이 다가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후측방 모니터가 이렇게 좌우로 해서 카메라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로 이탈 감지를 합니다. 차로 이탈 감지를 해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차로 이탈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경고음이 나면서 이제 차로를 안쪽으로 밀어주는 차로 유지 보조 장치가 동작을 합니다. 자, 음성 명령 기능을 좀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인식률을 확인해 볼게요. 제가 발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삼성전자 주가 알려줘. 현재 삼성 예, 오늘 올랐습니다. 네, 7만 전자를 향해서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축하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말씀하세요. 창문 내려줘. 운전석 창문을 열게요. 네, 이렇게 되네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에어컨을 한번 틀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시원하게 해줘. 건조할 통풍 시트 설정을 변경할게요. 네, 이렇게 동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우, 시원해졌네요. 네, 좋습니다. 네, 정말 이제 말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편리한 세상입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구독 버튼 눌러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구독 버튼은 못 누른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도와드릴게요. 이 부분을 사실 제일 궁금해 하세요. 우리 하이브리드 차량이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는지, 몇 킬로에서 지금 뭐 배터리가 구동되는지. 아까 출발할 때는 사실 배터리가 많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한 7km 정도 주행했는데 어느새 절반 가까이 올라왔어요. 지금 내리막길 내려갈게요. 내리막길 엑셀 안 밟고 내려가면은, 네, 바퀴만 구동해서 이 충전을 합니다. 엑셀 안 밟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서행을 해보겠습니다. 서행을 하면은 배터리를 사용해서 지금 바퀴를 구동하고 기름은 한 방울도 쓰지 않는, 엔진이 구동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속도는 약 70km 정도 되고요. 70km 속도에서도 지금은 배터리만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이라고 해서 엔진이 구동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급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좀 속도를 내볼게요. 자, 급 가속을 했습니다. 자, 엔진이 돌면서 어우, 순식간에 100km로 가네요. 네, 그죠?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토크를 차랑 같이 밀어주기 때문에 그 엔진이랑 모터가 같이 힘을 합쳐서 밀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토크가 셉니다. 그래서 순간 가속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네, 지금 보시면 다시 서행을 하는 동안에는 지금 탄력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로 다시 충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좀 바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시스템이. 연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연비. 근데 지금 저희가 10km 정도를 주행했는데 저희가 주행하는 동안 15.9km의 연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202km를 탔던 이제 기록상으로 보면은 13.6이고요. 물론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총 432km를 타는 동안에는 연비가 15.1km였습니다. 네. 연비가 15.1km, 22시간 동안의 평균입니다. 이렇게 누적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량이 워낙에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외부 소음이 들릴 수밖에 없는데, 아주 미세하게 이제 하부에 이제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기는 합니다. 뭐 이거는 차가 워낙 조용하기 때문에 들리는 거라서,
네, 그 소리마저 안 낼 수는 없겠죠. 우주선처럼 하늘에 떠가지 않는 이상은. 네, 그래도 굉장히 정숙한 편입니다. 차량은 정숙한 편이고, 하체는 조금 SUV라 그런지 조금 딱딱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체의 감각은 승용차처럼 물렁물렁한 감각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하드한 느낌이 듭니다. 네, 하드한 질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서스펜션이 뭐 말랑말랑해서 좋은 거고 딱딱해서 뭐 좋은 거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 차량의 성향에 따라서 맞추는 거라서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는 유카,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리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유카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스포티지 많이 사랑해 주세요.